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차를 살 때 고민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G80과 그랜저를 비교를 해봤었죠. 그 시리즈 2탄으로 신차 산타페와 중고 GB80을 한번 오늘 비교해볼까 합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는 차맵만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가격대도 비슷한 걸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내가 신차로 산타페를 산다면 2.5의 2륜구동 풀옵션이 한 4,7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4륜구동을 넣게 되면 4,900까지 되는데 보통 산타페 사시는 분들이 4륜 안 넣거든요. 보통 2륜 정도 넣고 옵션을 다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4,700만 원에 출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4,700에 출고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거 4,700 비싸, 그냥 적당히 옵션 집어넣을 거야 하면은 산타페는 약간 가성비 트림이 있어요.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프레스티지 플러스라는 게 생겼거든요. 프레스티지 플러스에 플러스 옵션 같은 거 조금만 넣으면 한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이면 산타페 웬만한 탈만한 거 출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져온 시승차는 2.5 가솔린이에요. 근데 산타페 뭐가 인기가 많아요? 하이브리드 인기 많잖아. 하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옵션을 다 집어넣게 됐을 땐 5,100만 원까지 갑니다. 이거는 4륜 구동을 뺀 기본 하이브리드고 여기에 4륜 구동의 액세서리의 옵션 다 때려 박으면 5,500까지 올라가요. 그죠?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보통 4,000 초반에서 한 4,000 중반까지가 이제 가솔린 출고 가격이고 내가 하이브리드 넘어가겠다 하면은 5,000 초반 혹은 4,000 후반에 산타페를 출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살짝 둘러보면 야, 나는 신차 말고 중고차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GB80이에요. 야, 산타페랑 GB80이랑 비교가 돼? 생각하는데 됩니다. 실제로 산타페 살려고 하는 분들이 GB80과 비교 많이 해. 왜? 이 GB80 가격대가 산타페랑 겹치기 때문이죠. GB80이 2.5, 3.5 그리고 3.0 디젤 있죠. 지금은 3.0 디젤이 단종이 되는 바람에 2.5와 3.5 가솔린밖에 없지만 가격대가 중고로 넘어가게 되면 비슷해지는데요. 자, 이 차는 뭐예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란 말이야. 2020년도에 나왔잖아요. 2020년도에 한 6만 킬로에서 8만 킬로, 그러니까 6만 언저리 탄 애들 중고 가격이 한 4,500에서 4,800. 만약에 킬로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조금 더 옵션이 빠졌다, 최저가로 3,900도 있습니다. 3,900. 산타페 신차보다 더 싸요. 3,900이면 최근에 나온 스포티지 있죠. 스포티지 풀옵션이면 GB80 살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져온 거 얘는 3.5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거의 풀옵션이에요.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2.5와 3.5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2.5가 중고가 방어가 좀 더 잘 되고 3.5는 중고가 방어가 좀 안 되면서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 가격 갭 차이가 신차 때보다는 쌉니다. 신차는 2.5와 3.5 가격 차이가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중고로 넘어오면서 500 언저리로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3.5 기준 똑같이 20년식에 한 6만 킬로 정도 탔다 이러면 5천 초반 정도면은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타페 가솔린 2.5와 GB80 2.5 가솔린과의 가격 차이는 거의 비슷한 거야.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살려고 하는 분들은 5천만 원 초반이잖아. 그러면 GB80 3.5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3.5는 뭐예요? 6계통이야, 6계통. 제네시스라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고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야. 야, 만약에 내가 사도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면 이거 중고가 이거 유지비 이거 감당되겠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보증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은 10만이 안 넘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2020년이니까 내년까지는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물론 지금 이게 거의 끝물이야. 이제 좀 있으면 2025년이잖아. 그러니까 중고로 살 거 빨리 사가지고 센터 들어가서 바꿀 거 다 바꾼 다음에 타야지 이제 남아. 약간 애매한 시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고차 항상 얘기할 때 어정쩡한 키로수 사지 말라 그래요. 8만 9만 대 막 7, 8만 9만 이때는 애매해.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기에는 약간 키로수가 짧고 소모품을 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갈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10만 대가 확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소모품 다 갑니다. 뭐 이런 부식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큰 부품들은 교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설픈 키로수 때 하지 마시고 그냥 짧은 거를 그냥 좀 더 돈을 더 주고 사든지 아니면 키로수가 많은 거를 싸게 사가지고 부품 이거 소모품 다 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GB80과 이 산타페를 비교해 볼 텐데, 사실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산타페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 GB80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차이가 있죠. 자, 산타페는 어때요? 나름 다재다능한 유틸리티성이 강한 SUV죠. 공간의 활용도는 압도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옵션도 최신에 나온 차다 보니까 뭐 H-Day2,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크고 공간의 활용도가 진짜 좋은 차가 산타페라고 할 수 있고요. 제네시스는 어때요? 물론 구형이 되긴 했지만, 사실 구형이라기보다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 헤드램프와 그릴, 뭐 엠블럼, 이런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금 웬만한 독삼사보다는 좋기 때문에 중고로 사도 야, 제네시스 GB80 타? 그리고 이 GB80은 후륜 구동 베이스의 승차감도 산타페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승차감은 이 GB80 좀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GB80 일단 얘가 좋아요. 근데 옵션이나 이런 편의 기능,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산타페가 더 좋죠. 브랜드는 어때요? 당연히 제네시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추천을 드리는 거지, 보증기간이 끝난다, 소모품, 이런 거는 제네시스가 훨씬 비쌉니다. 지금 휠 보면 어때요? 산타페도 22인치 휠이 들어가죠? 굉장히 큽니다. 제네시스 GB80은 22인치예요. 휠이 더 커. 이거 지금은 기존 타이어가 껴있으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데, 보통 한 6만 킬로 정도면 타이어 한 번쯤 교환했거든요. 그러면 한 7, 8만에서 10만 원짜리 한 번 더 갈아야 돼. 22인치 요 타이어, 타이어값 만만치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U12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우파, 너는 만약에 살 거면 어떤 거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중요하다, 산타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혼자 타는 시간도 많고 나는 새로운 기능들 그런 거 막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전체적인 차의 승차감이나 주행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은 GB80이 낫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 어때요? 히든 손잡이라든지 루프렉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활용도, 차박, 캠핑 뭐 이런 거에는 1티어는 사실 산타페예요. 트렁크 공간만 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3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산타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소렌토는 그랑콜레오스 있잖아요. 그랑콜레오스는 3열 자체가 없고 소렌토가 있기는 있는데, 이 3열의 활용도나 공간, 또 220V, 여기에 뭐 송풍구 레벨 조절이라든지 C타입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산타페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게다가 2열의 평탄화 역시도 산타페는 다른 뭐 애프터 제품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차박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활용도는 산타페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자, GB80 역시도 사실 공간이 좁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GB80도 뭐 있어요?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고 5인승도 있죠. 가장 잘 팔리는 게 사실 5인승이긴 해요. 왜냐면 3열이 있으나 마나야. 제가 처음에 3.0 디젤 출고했거든요. 그때 7인승을 샀어요. 왜? 저희는 가족이 많죠. 7인승 출고하자마자 우리 가족들과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3열에 부모님 태우는 순간 욕이 나옵니다. 이건 아이들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C필러가 쿠페형처럼 사실 좀 내려와 있거든요. GB80 쿠페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쿠페처럼 좀 낮아서 3열에 성인이 못 타요. 지금 트렁크 공간만 해도 어때요? 지금 이 유모차와 딱 보스턴백 한 두세 개, 여기에 뭐 그냥 젖병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공간 꽉 찹니다. 자, 이 상태인데, 자, 여기에 이거를 그대로 산타페에 넣어본다고 보세요. 높이, 그 다음에 폭, 이런 게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GB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네모나진 않고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어때요? 누가 봐도 네모나죠. 누가 봐도 네모네. 게다가 2열 폴딩하는 것도 레버가 다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을 이제 테트리스처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GB80이나 이런 프리미엄 차들 보면은 그 후진 가이드 램프라고 있어요. 이게 산타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GB80 옵션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얘는 2020년도에 나온 차고, 그러니까 페리되기 전 모델이잖아요. CCIC도 아니고 빌트인 캠도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산타페 보면 뭐예요? 빌트인 캠 2 들어가고 CCNC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현대는 CCNC라고 하고 제네시스는 CCIC라고 해요. 그냥 명칭만 다른 거예요. 물론 이 GB80도 플래그십 SUV고 제네시스에서 상식성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좋은 옵션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H-Day2가 처음 적용된 게 이 GB80입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처음 적용됐고, 그 있잖아요, 차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거 GB80이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물론
산타페도 HDA2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빌트인 캠 1인데 얘는 빌트인 캠 2가 들어가고 디지털 키도 얘는 1인데 얘는 2가 들어가요. 그러면 HDA2는 똑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얘는 차로 유지 보조가 1이 들어가고 GB80이 얘는 차로 유지 보조가 2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얘는 빠져요. 얘 G90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산타페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이 생각보다 GB80보다 산타페가 더 좋은 거예요. 자, 2열 한번 볼까요? 고급차의 느낌이 확 나죠. 이런 거울 이런 것들도 플래그십 SUV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듀얼 썬루프와 소재도 스웨이드로 굉장히 고급 소재가 들어가 있고 전동 선 커튼 들어가고요.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도 들어갑니다. 그냥 2열에 고급스럽게 탈만한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옵션으로 듀얼 모니터도 이제 달 수가 있는데 빠져 있는 거죠.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좁지는 않아요. 하지만 산타페 어때요? 더 넓죠? 지금 등받이 각도도 그냥 쭉쭉 눕혀지고 레그룸 공간이라든지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이거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는 최초로 또 적용된 거고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으로 수납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고 전동은 아니지만 수동 선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듀얼 선루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확실히 산타페가 공간이 넓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제네시스가 소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GB80도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물론 맞아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 GB80에 많이 없어요. 가죽도 한 단계 좋아요. GB80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지만 산타페는 천연 가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가죽들과 혹은 이제 공간에 대한 활용도만 따진다면 산타페가 좀 더 넓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저는 차든 뭐든 신형이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GB80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예전 영상 찾아보면 저도 야, 일체형 디스플레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계기판 이 디지털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실내도 넓어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신형과 구형 비교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나는 그래도 그전 게 더 나아,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야, 네가 신형 못 사니까 구형이 더 낫다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구형을 딱 타보니까 구형이 더 괜찮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처음에 놀랬어. 딱 앉자마자 이 럭비공 핸들, 예전에는 이게 되게 촌스러워 보였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이게 뭐냐, 너무 올드하다, 이거 무조건 바꿔라, 신형 핸들 너무 좋다 했는데 그 플래그십 이제 세단이나 SUV들 보면 이런 이렇게 투스포크 휠을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면 장거리 주행할 때 물론 3시 9시를 딱 잡아야 되지만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전체적인 그립감이 이 럭비공 핸들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짐이나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건 신형 핸들이 이뻐도 전체적인 이 그립감이라든지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이전 모델이 낫고, 계기판도 어때요? 디스플레이 일체형이 있는 게 눈에 좀 잘 안 들어온다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기판 크기도 얘가 지금 14.5인치예요 나름 디스플레이가 좀 큽니다. CCIC가 빠지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나쁜 편은 또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뭐 터치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제네시스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기판이 지금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90도 각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눕혀 있는 이 계기판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왜냐면 일체형으로 됐을 때는 대시보드 위치도 조정되고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 연결되다 보니까 살짝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 리뷰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뭔가 이 체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게 오히려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에 닿는 부분이라든지 시선 처리가 조금 좀 눈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전 모델 타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오히려 이 맞는 시트 포지션에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나눠져야 되는데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선 처리가 잘 안 보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보이고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센터페시아 이 부분이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실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여요. 신형은 이게 밑으로 좀 대시보드 위치라든지 바뀌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넓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좀 위로 올라와 있고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기어도 좀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보면은 막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고, 이게 끝이 이게 끝. 이게 여기다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나 뭐 그냥 간단한 껌이나 이런 거 수납하고 마는데 이게 공간이 되게 좁다라는 거죠. 컵홀더가 있기는 하지만은
되게 협소하다, 공간이 작다, 하지만 신형은 넓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신형보다 구형이 좋은 게 없냐? 사실 구형이 훨씬 원가가 더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허벅지라든지 무릎 받침할 수 있는 이런 보강, 엠보싱 보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형 되면서 빠졌어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구형, 현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얘는 지금 조그 다이얼이 밖으로 빠져 있잖아요. 연식 바뀌면서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원래 기존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터치 타이처럼 이렇게 돌리고 사용했는데 막상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된 거고, 2열에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조금씩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냐 하지만,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죠. 이거 사면 돼요. 까티 퍼퓸 티슈. 이거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반응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국내에는 이런 퍼퓸 티슈가 없어요. 그냥 뭐 클린 티슈, 뭐 세정 티슈 막 이런 거 있었는데, 퍼퓸 티슈는 이 까티가 유일합니다. 그 퍼퓸이 뭐냐? 세정도 되고, 이런 먼지 같은 것도 자 보면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고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기가 안 남고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거 냄새 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뭔가 했더니만 되게 유명한 제품 회사의 향인데,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특정 제이사라고 할게요. 제이사랑 D사 거예요.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향이거든요. 퍼퓸 클린 티슈는 세정과 향까지 같이 있는 거죠. 퍼퓸 자체가 그 향,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블랙 같은 경우는 향이 또 달라요. D사의 도슨향. D사면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나 블랙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1+1에 17,900원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단품 같은 경우에는 9,900원에 이벤트를 하니까 진짜 저렴한 금액에 사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로만 진행을 했었던 가격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PPL도 해주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좀 해달라 해서 이번에 연장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얼룩 하나도 안 지고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제처럼 향이 은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굳이 방향제 사서 끼울 필요 없이 그냥 실내 그냥 한번 쓱 닦으면은 방향제 효과까지 같이 나는 거죠. 향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방향제 대용으로도 그냥 실내 하나 닦고 향 느끼고. 광고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퍼퓸 클린 티슈가 되게 유명해요. 저희 와이프도 이게 집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차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퍼퓸 클린 티슈 같은 경우에는 집 뭐 가전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 기간 때 몇 개 구매해 놓고 쟁여놨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내 유일 퍼퓸 클린 티슈 까티. 우파몰이나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뷰로 들어오면, 우리가 GV80과 산타페를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히 GV80의 승차감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직접 비교해보고 같이 타봐야 돼요. 왜냐면 GV80을 처음 만들었을 때 2020년도에요.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SUV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약간 너무 물렁물렁한 것도 아니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아니고 뭔가 모른 그런 좀 밸런스 이상한 그런 승차감을 처음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차의 탄탄한 승차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전에 제네시스가 보여줬던 부드러운 승차감도 아니고 뭔가 너무 좀 어정쩡하다라는 평가들이 진짜 많았었죠. 제네시스도 이거 알고 하이드로 부싱 같은 거 막 페이리되면서 추가하고 연식 변경하면서 막 세팅 바꾸고 막 이래서 그나마 지금은 주행 느낌이 많이 좋아진 거지, 이 초기형 모델들은 아직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거 몇 인치예요? 22인치죠. 22인치는 더 애매해요. 더 통통 튑니다. 그러니까 그 통통 튄다는 게 스포츠한 느낌을 주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주행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통 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거운데 스포츠한 느낌 없이 그냥 승차감만 안 좋은 통통 튀는 느낌이라 이게 진짜 개별로거든요. 편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차가 빠릿빠릿하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아니야. 게다가 지금 앞에 방지턱 같은 이런 거 넣으면요, 퉁퉁퉁 이 충격들, 이 프리미엄 SUV에 이런 충격들이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였을 때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요. 근데 이게 연식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고무부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체 느낌이 이전보다, 신차보다는 딱딱해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중고로 구매하려고 이 GB80을 본다면 22인치보다는 20인치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계속 드는 거죠. 물론 22인치가 멋있기는 해요. 딱 봐도 자세 있잖아. 22인치가 절대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플래그십 SUV들이 좀 중요한 게 그런 짜세, 휠 크기 이거 무시 못해요. 레인지 로버나 뭐 GLS, X5도 막 22인치 같은 큰 사이즈 휠 넣으면서 딱 존재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22인치가 보기는 좋지만 전체적인 이 차의 색깔, GB80 자체가 럭셔리하게 타는 차의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이런 거는 언밸런스 느낌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산타페보다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용함. 산타페가 따라오지 못할 이 GB80이 압도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중 접합률이 흡음재 타이어 아예 구성 자체가 달라요. 2.5도 가성비가 되게 좋고 정말 막 금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데 6기통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엔진 회전질감 이거는 4기통 모델이 따를 수 없거든요. 게다가 RPM 그런 소음 있잖아요. 엔진 소음 4기통과 6기통의 그 소음 차이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요. 가격대가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은 6기통에 3.5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기는 해요. 물론 연비가 2.5가 그래도 낫거든요. 물론 이 둘 다 개똥이기는 해요. 2.5나 3.5나 이 GB80 자체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3.5보다는 2.5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2.5를 선택을 많이 하고 가격도 2.5가 싸니까 좀 선택을 많이 하는데 여유가 좀 있다면 3.5의 그 부드러운 엔진 회전질감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처음에 이제 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뭐 X5도 있는데 얘는 왜 없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이게 승차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니 무슨 승차감에 영향을 주냐 할 수 있지만 엔진이 부드럽고 힘있게 좀 나가면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었을 때 충격이 들어오겠지만 차 자체의 움직임이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승차감 조금 안 좋아도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승차감 좋네? 라고 그냥 평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2.5도 좋지만 3.5가 저는 조금 더 이 GB80에 더 맞는 엔진 스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액과 연비 생각한다면 2.5가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이런 3륜슈터 어라운드나 카메라 화질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져 보이죠. 물론 이런 것도 이런 거 GB80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도움돼요. 차선 유지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얘는 지금 2만 킬로밖에 안 탄 그 나름 키로수가 짧아요. 19,000이 19,000. 그런데도 지금 하체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만약에 키로수가 더 많다 하면은 하체에서 나는 그런 잡소리가 훨씬 많이 나겠죠. 근데 확실히 GB80보다는 산타페가 실내 공간이 넓죠. 뭐 이런 수납함들도 되게 넓고 이렇게 뭐 글로브박스 사실 글로브박스 말고 이 센터 트레이 있죠. 이게 진짜 압도적이에요. 이게 넓어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열리는 센터 콘솔 이것도 차이가 나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센터 트레이나 뭐 콘솔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겠지만 결국엔 손이 많이 닿는 곳이 물건 넣는 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GB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못 넣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데 저런데 막 물건을 막 분산시켜서 놓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쪽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2개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2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핸드폰을 넣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충전도 빨라요. 그 다음에 UVC 기능도 있고 공간 넓으니까 뭐 지갑이나 핸드폰 뭐 티슈 막 이런 티슈는 이거 까티 티슈 요거 이제 퍼퓸 향 쓰면 되고 뒤에 이제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 거죠. 게다가 이런 수납함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체 전반적인 시트 이런 것들도 공간이 좀 확 튀어가지고 개방감이 확실히 좀 좋은 거죠. 게다가 뭐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 룸밀러 게다가 HDA 2와 차로 유지 보조 2 막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칼럼치 기아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좋다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옵션들도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CCNC도 그렇고 디지털 키 룸밀러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이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은 물론 신형 GB80에는 있지만 이전 GB80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옵션은 GB80보다 이 현 산타페가 좀 더 좋아요. 그럼 주행 질감은 어떠냐? 승차감은 GB80이 더 편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산타페도 승차감 나로 편합니다. 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승차감으로 따졌을 때는 산타페나 GB80이나 아마 승차감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GB80 좀 더 편하죠.
이런 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주행 질감도 후륜 구동 베이스와 전륜 구동 베이스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후륜 구동에서 밀어주는 그 부드러운 느낌, 직결감이라든지 이게 완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은 GB80이 좀 더 부드럽고 편해도 산타페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큰 차이는 바로 정숙성이다. 얘는 이 노이즈 캔슬레이터도 없잖아요. 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운전자가 특정 주파수 때 그 소음을 못 듣게 지금 막아주는데, 이 산타페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소음이 산타페가 조금 더 시끄러워요. GB80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끄럽다는 거지, 얘가 시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산타페도 가솔린은 이 2열 승차감이나 전반적인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저는 하이브리드 탔을 때 되게 멀미 나거든요. 오래 타고 장거리 가면 이 차이점은 더 많이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GB80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잔진동 같은 거를 잘 걸러줘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SUV다 해서 이런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실내로 안 전달하고, 소리도 노이즈 캔슬레이터 들어가 있고, 그냥 박음 흡음재가 이 휠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냥 약간 외부와 실내가 단절된 느낌이라면 산타페는 급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 충격, 특히나 얘는 4기통이잖아요. 그 4기통의 그 악셀을 밟았을 때 그 RPM이 돌아가면서 느끼는 그 엔진 사운드라든지 충격들, 이런 방식 덕 잡아봐요. 이렇게 넘었을 때 2차로 느끼는 이런 요철의 느낌, 이 충격들,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GV80이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툼해요. 리무진 시트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트에서 충격을 많이 걸러주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GV80보다는 그래도 시트가 좀 더 얇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이 어느 정도 실내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GV80은 훨씬 더 키로수가 있든 없든 중고든 뭐든 전 모델이든 뭐든 더 좋다. 하지만 이런 공간의 활용도는 산타페가 더 좋다. 신차로 산타페를 사느냐, 그러니까 닭의 머리로 가느냐, 용의 꼬리인 GV80 중고를 가느냐, 뭘 선택을 해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선택했다고 나쁜 놈이 아니고, 이거 선택했다고 차이면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GV80이 더 많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어땠어요? 역시 차는 신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옵션은 산타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주행 질감, 승차감, 정숙성, 이런 거는 확실히 급은 못 따라온다. 후륜 구동 베이스의 GV80이 승차감과 주행감은 압도적으로 좋다. 아까 제가 뭐 크게 차이 안 나, 이거는 조금밖에 안 탔으니까 차이 안 나는 거지, 주행 질감은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그 차이점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차감이 되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GV80 사시면 되고요. 옵션이나 이런 거, 신차가 좋다, 남들이 타는 거 싫다, 남이 타는 거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산타페 새 거 사세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고를 사고 싶은데도 뭔가 그래 실내가 너무 더러워, 까띠 티슈 사가지고 닦으면 그냥 새 차 돼요. 게다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 사면은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들어가서 싹 다 수리하면은 또 그것도 새 차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거 새 차 사도 1년 지나면 중고야,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중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반대로 이제 못 믿어서 새 차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4천만 원대 살 수 있는 SUV 신차 산타페와 중고 GV80을 가져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새 차와 중고 비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다 보고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좀 해주세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